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감 초반부터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과 가족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추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법하고 또 그 근거라든지 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건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만 사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한 것인데 총장 배제 지휘는 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검찰과 총장 연루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지휘였다는 겁니다. 우리 검찰정법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 이거는 기본적인 법 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윤 총장은 총장 패싱 논란이인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협의 없이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추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그 아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거취 문제는 총선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고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 당부에 대해 윤 총장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또 라임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어서 방주란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막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김봉현 씨의 폭로를 접한 직후 접대받은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직보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총장님 말고는 네. 대검과 법무부에서 이 사건에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야당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당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를 보면 진흥원의 피해는 없었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 여기는 손해가 없지만 이게 횡령, 배임,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서 다른 피해가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해달라. 그렇게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그죠? 지금 알고 계시죠?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의뢰를 한 겁니다. 수사 의뢰서를 보면. 윤 총장은 부장 전결로 본인은 당시 이 사안을 알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내의 일이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임 수사를 맡고 있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휘체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금년간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야당 정치인의 로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의혹에 대해서 감찰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윤 총장은 수사 진행 중 감찰하는 것은 수사에 관여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윤석열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의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을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선 검찰총장과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가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보고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무마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선 여당 정치인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 수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했는지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차별적으로 진행된 건 아닌지 감찰하라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김봉현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폭로 경위와 내용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추가로 감찰까지 지시한 건 과잉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은 국감에서 남부지검에서 관련 수사가 지금 박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감찰 지시가 수사에 관여하는 걸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뒤 숨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집계한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자는 최소 28명으로 늘었는데요. 첫 사망 사례였던 인천 고교생의 사인은 백신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던 80대 남성이 어제 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의원을 찾았던 70대 역시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질병관리청이 공식 확인한 접종 뒤 사망자는 25명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최소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첫 사망 사례로 알려진 인천 고교생의 사인은 접종과 무관하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지만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에서 4명, 서울과 전북, 전남, 경남에서 각 3명, 인천과 대구 각 2명,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제주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신고됐습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9명, 70대가 12명, 60대가 1명, 60세 미만이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급증하자 의사협회는 일단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그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접종 유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 본인이 원한다 하게 되면 그런 환자들은 이제 보건소나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접종하는 케이스는 아주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만 이미 접종받은 환자는 안심해도 좋지만 특이 증상이 생길 경우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대한백신학회는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제조사와 생산 고유 번호도 다르며 사망 전 발현한 증상도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의 철저한 조사 이후 투명한 결과 확인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38명, 해외 유입은 1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석우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0명으로 모두 23,71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1,526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2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455명, 치명률은 1.77%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19명, 경기가 98명, 대구 5명, 인천, 광주 각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에 이어 세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 요양병원 등에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할로윈 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와 감염 확산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자칫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 사태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해외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 통행 금지령과 부분 봉쇄 조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리 양민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강타한 프랑스. 하루 새 4만 1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2일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이달 초 2만 명대에 접어든 이래 2주일 만에 다시 2배로 폭증한 겁니다. 누적 확진자도 프랑스 정부 공식 발표로는 99만 9천여 명으로 100만 환자 발생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미국 존스 호킨스대 집계로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나타납니다. La circulation du virus atteint aujourd'hui un niveau extrêmement élevé. Le nombre de personnes atteintes du Covid s'établit sur les 7 derniers jours à 251 pour 100 000 personnes.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중환자실 입원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 파리 수도권을 비롯해 4개 지역 병원 중환자실의 50%가 코로나19 환자로 채워졌다고 프랑스 정부는 밝혔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미 60에서 65% 수준에 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프랑스 정부는 9개 도시에 내려졌던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일 0시부터 3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4,600만 명에 적용됩니다. 하루 전 세계 6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스페인은 지역 간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Puede decir cuál es el destino y el motivo de su viaje? Sí, estoy en trabajo. Sí, me tiene usted un justificante. Su DNI, por favor. 특히 수도 마드리드 일대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지만 통행금지령 확대를 놓고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신규 확진자가 16,000여 명이 발생해 하루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도 봉쇄 조치 재도입을 고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다음 주 비공식 화상 정상회의를 소집해서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호조에도 코스피 지수는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59포인트 하락한 2352.46에 코스닥은 5.53포인트 내린 807.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 3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KB금융이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고 렘데시비르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코로나19 치료제 정식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파미셀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6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빈곤층 어린이들이 수업을 빠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학생들 집을 찾아다닙니다. 온라인 수업에 접속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The circumstances that our families face, unfortunately, are very much characterized by poverty. 시카고 공립학교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올가을 15,000명이 학생 등록을 포기했는데요. 일부 가정의 경우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That they are having a difficult time with life in general right now. They're, losing their jobs. They're maybe losing their house, and so school gets put on the back burner. It's no longer a priority.
사회복지사들은 빈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1년 수업 일수에서 10% 이상을 빠지면 성적을 회복하기 힘들다는 연구 결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파를 피해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좀 색다른 사우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우나를 즐기는 사람들. 땀에 흠뻑 젖자 이번에는 사우나에서 나와 시원한 강물에 들어갑니다. 고치현 서부 지역을 흐르는 시만토강입니다. 사실 이 사우나 경트럭에 실려 있습니다. 가구 등을 만드는 미야자키 씨가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四万とかでもやってみたら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식으면 다시 사우나로 들어갑니다. 이 사우나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강물이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이용됩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인형 뽑기 기계에 들어가 갇히는 등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안우이성 허페이시의 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한 여성이 갑자기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보면서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사고를 당했는데요. 계단 20개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장성 리수이의 한 쇼핑몰. 아이 2명이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한참을 놀더니 한 명이 인형이 나오는 출구를 통해 기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원하는 인형을 가지고 다시 나오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기계 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광둥성 짜오칭시에서는 3살 남자아이가 담과 집벽 사이 틈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틈은 15cm에 불과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천으로 아이를 감싸 보호한 뒤 담을 부수고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의료진을 위해 당나귀 테라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당나귀라고 불리는 협회가 운영하는 이곳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탈진한 의료진을 위해 동물 매개 치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동물 매개 치료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료요법인데요. 의료진은 귀여운 당나귀를 안아보거나 함께 숲을 산책하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s una idea de salud mental, que su gran estrés producido por la lucha diaria con el COVID los agota. Entonces, aquí se fortalecen a través de una terapia con estos burros. Está más relajada, más tranquila, desconectada de todo lo que es la vida laboral y volver al día siguiente otra vez a trabajar. 관계자들은 동물과 접촉하며 행복감을 느끼면 불안감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 터미널 운송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또 숨지면서 업체 대표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서는 3,0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연이은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CJ 대한통운 대표가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에만 CJ에서 일하던 택배 종사자 6명이 숨진 뒤 나온 대국민 사과입니다. 향후 개선 대책의 핵심은 과도한 택배 노동의 주 원인으로 꼽힌 분류 작업 개선입니다. 현재 1,000명인 분류 인력을 4,000명까지 늘려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새벽부터 나와 꼬박 낮까지 해야 했던 분류 작업이 줄게 돼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시작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 명의 택배 기사에게 과도하게 배송 물량이 몰릴 경우 다른 택배 기사들이 분담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한 뒤 택배 기사님들이 적정 배송량을 초과해 일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대리점에 권고하고 소형 상품 전용 분류 장비를 도입해 작업 강도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긴급 생계 지원 등 택배 노동자 복지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타이어 휠을 고의로 훼손한 뒤에 교체를 권유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게시글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멀쩡한 타이어 휠에 스패너를 끼우고 힘껏 들어올리는 작업자. 손님이 새 부품을 구입하도록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8월 문제의 타이어 매장을 이용했던 정모 씨. 타이어 교체를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으로부터 휠이 문제가 있다며 교체를 권유받았습니다. 주행 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진 못했지만 직원의 말만 믿고 200만 원을 들여 타이어 4개와 휠까지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교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분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지난 5월 같은 매장에서 휠을 교체한 이준일 씨는 집에 보관 중이던 휠에서 스패너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는 조만간 해당 매장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의혹 제기에 대해 해당 매장 측은 처음부터 굴곡이 있던 휠을 고치는 과정에서 흠집이 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달 전 타이어뱅크 다른 지점을 이용한 김모 씨도 비슷한 권유를 받고 휠을 교체했는데 휠이 훼손된 부위와 각도 등이 스패너로 훼손한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매우 상황이 비슷했고 휘어 있는 것도 바깥으로 휘어 있었고 아마 저도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의심이. 고의훼손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의 차주가 고소장을 내면서 경찰은 업체 관계자에 대해 타이어 휠을 상습적으로 훼손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집단 대응을 논의하는 등 타이어 휠 고의 훼손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지난 8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한 경찰관이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에 들어갔는데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돌이 채 안 된 딸아이를 사이에 두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부. 딸 유진이의 엄마는 14년 차 경찰관 홍성숙 경사입니다. 10번 넘는 시험관 시술을 거쳐 결혼 14년 만에 얻은 딸을 돌보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고요. 진짜로 제일 행복할 때다고 와이프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아내인 홍 경사가 지난 8월 29일 밤 운전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곧바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에 남편은 예전 아내와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흡이 돼주고 눈이 돼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가더라도 여기서 같이 숨쉬고 같이 살아있는 게 좋겠다. 사고 다음 날 홍 경사는 자신의 간을 기증하면서 다른 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습니다.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홍 경사의 가족에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경찰청은 공로장과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동료 경찰과 시민이 남긴 댓글 3천여 개를 모은 책자와 초상화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안 씨는 아직 엄마의 부재를 모르는 딸에게 이런 마음들을 모아 이야기해줄 예정입니다. 경찰차를 보면 엄마 하고 찾았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엄마에 대한 그 숨결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 남겨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는 절기 상강인데요. 단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제로 서리가 내리고 무려한 곳이 있습니다. 북춘천은 유인 관측소에서는 처음으로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이 영하 4.7도, 음성이 영하 1.5도 등 강원도 높은 산지와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로 떨어져 초겨울 추위 못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미세먼지는 흩어졌지만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이 2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더욱 내려가 이번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어제의 최저 기온 수준에 머물러 오늘은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먼 바다에서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남부 산지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